안녕하세요. 이상원의 택시정보 미카엘택시 미카엘입니다. 카카오콜을 많이 받기 위해서, 아니면 승객을 많이 태우기 위해서, 매출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많은 승객 아니면 매출을 많이 올릴까, 많은 분들이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택시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많이 올릴까,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까, 어떻게 하면 승객을 태울까 보기보다는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객이 없으면 그냥 일찍 들어가신다든가, 이렇게 대체적으로 자기 컨디션에 맞게, 또 승객 수에 맞게, 감소 수에 맞게 이렇게 좀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고요. 또 시간제로 운행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손님이 많든 적든 간에 그냥 그 시간까지만 딱 일을 해서 오늘은 얼마 찍었네, 오늘은 얼마 찍었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에 택시를 시작하신다거나 택시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매출 올리는 방법 이런 것 때문에 유튜브도 많이 찾아보고 SNS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면서 많이 또 공부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가장 첫 번째, 카카오 가맹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카카오 가맹에 콜 멈춤 없이 그냥 계속 콜만 받고 다니는 거죠. 목적지와 출발지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렇게 콜을 받게 된다면은 무조건 콜은 많이 받게 돼 있고 하루의 매출 또한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근데 대신 이제 가맹에 가입하게 되면 카카오 수수료를 내야 하는 그런 부담감도 있지만, 사실 수수료가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카카오 가맹이 좀 부담스러운 거, 그래도 좀 부담스러운데 하시는 분들은 또 비가맹 택시로서 또 올수락이라는 방법도 있죠. 하지만 가맹 택시와 비가맹 택시의 그 차이점은, 가맹 택시는 픽업 거리가 좀 짧다라는 거, 또 비가맹 택시는 상대적으로 픽업 거리가 긴 콜들이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같이 토요일 같은 날은 더더욱 심하겠죠. 그래서 또 올수락 또 너무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은 또 골라받기를 시작하게 되면, 또 골라받으면 골라받을수록 또 콜은 점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가맹 택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콜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가맹 택시가 예약을 등을 켜고 승객을 태우고 간다거나, 아니면 비가맹 택시인데도 불구하고 예약 등을 켜고 가는 택시들이 있죠. 나는 콜 하나도 올리지 않았는데. 그런 분들은 그런 콜 몰아주기, 불공정 배차, 이런 것은 뒤로 배제하고 일단 수락률입니다. 카카오는 수락률에 의해서 배차를 하기 때문에 수락률이 좋은 택시들에게 배차가 됩니다. 수락하기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은 방법은 이제 마지막 하나인데, 이어받기입니다. 콜을 계속 연속으로 이어받는 것이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콜이 많은 시간대에는 좀 골라받고, 내가 편한 거, 내가 받고 싶은 콜 위주로 받다가 어느 정도 콜이 떨어질 거다, 12시, 요즘 대체적으로 12시 넘으면 콜들이 좀 사망하죠. 콜들이 거의 죽어 있습니다. 길거리에 승객도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마찬가지로 승객들이 별로 없는데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한 2시간 전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시 정도부터, 9시부터는 더 좋겠지만 한 10시 할증 시간, 서울이나 인천처럼 할증 시간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콜이 출발지와 목적지와 상관없이 요때부터는 내가 올수락이다 하고 콜을 계속 받으면 그래도 일반 택시들보다는 콜이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콜의 연속성 계속 이어받기를 하면 또 콜은 잘 들어오긴 합니다만, 일단 콜이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겠죠. 콜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콜의 질도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하시는 분,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린 콜의 연속성, 이어받기를 해서는 사실 콜이 질 좋은 콜들이 그렇게 잘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해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야 될까? 사실 골라받기 하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만,
골라받는 것도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있어야겠죠. 내 지역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 또 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다른 지역에서 내 지역으로 오는 이런 복귀 콜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어디로 이동을 해야 복귀 콜이 잘 떨어지는지, 그런 것들도 잘 알아야겠죠. 그것은 단시간에 알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어디로 갔을 때 어디로 가라, 이런 것이 조금은 도움이 되지만 나와는 또 맞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만의 어떠한 핫스팟, 나만의 어떠한 지역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도 택시가 만약에 서울로 갔을 때 뭐 강남 쪽으로 갔다, 그럼 강남에서는 어디로 가야 나와 잘 맞는 콜들이 잘 떨어지나. 보통은 대부분이 강남 역삼, 그리고 그렇게 많이 강남에서는 역삼이나 노년, 뭐 아니면 신사, 뭐 요렇게 딱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만의 핫스팟이 있습니다. 나는 선릉 쪽이 잘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선릉 쪽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양재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서초, 교대나 이런 쪽에서 또 대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부분은 이제 역삼역 쪽에서 경기도 택시, 이 수도권 택시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만의 나만의 지역을 찾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나만의 지역은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은 장기간 내가 경험을 토대로 내 노하우의 축적이 되는 것이지, 누군가가 해준다고 해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기록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너무 피곤하죠. 그래도 뭐 나만을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하는 자세는 정말 좋습니다. 무턱대고 그냥 아무데나 다닌다. 예전에는 그냥 택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냥 돌려. 택시는 무조건 바퀴가 돌아가야 매출이 올라간다. 그래서 무조건 돌아다니면서 길손님을 찾아다니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지만, 요즘 같은 시대는 길손님보다도 택시 정류장에 택시가 어마어마하게 줄이 서 있어도 택시 정류장 앞에서 콜을 부르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무조건 돌아다닌다고 해서 효율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수락률 좋은 사람들은 그런 택시가 많은 지역에 가서도 또 콜을 또 금방 받아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올수락을 많이 했습니다. 올수락을 많이 하고, 또 올수락을 통해서 또 승객들도 많이 태우고, 또 질 좋은 콜들도 많이 올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운행 시간은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보다 짧습니다. 시간당 매출을 거의 28,000에서 3만원 이상, 거의 3만원대를 유지해 가면서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거의 대체적으로 운행 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나 지금 올수락을 하고 있지 않죠. 올수락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다른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많은 이런저런 것을 보여드렸지만, 오늘은 제가 보통은 짧은 거리에, 픽업 거리에 콜들을 받다가 또 손객이 없을 때는 원거리 픽업 콜도 받곤 했었는데요. 오늘은 3km 이내 콜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에서 말이죠. 하지만 이제 시외 지역 가면은 3km 이상 되는 콜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거기는 워낙 거리가 시골 동네라서 어쩔 수 없이 한 5km 정도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내에서는 무조건 제가 3km 이내 콜만 받도록 한번 하면서 한번 근무를 해 볼 텐데요. 당연히 매출은 엄청나게 떨어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콜 그동안 제가 또 낮에는 많이 걸러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어받기를 하기 위해서는 한 9시, 10시부터는 쭉 또 이어받고, 연속으로 이어받기로 했었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매출이 그 전과는 좀 떨어지긴 했어도 그게 크게 떨어지진 않았는데요. 물론 이제 그 전에 해놨던 어떤 저의 스펙이, 어떤 제 수락률이
밑에 이제 깔려 있기 때문에 뭔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괜찮게 태우고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요거 보시고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니면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저도 한번 3km 이내 콜들만 대체적으로 원거리 픽업 콜만 근거리 콜들만 한번 받아가면서 오늘 토요일 한번 운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끝은 어떻게 될지, 보통 오늘 한 8시간 9시간 정도 운행할 것 같은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자, 그러면은 오늘 2024년 5월 24일 토요일인데요. 근거리 픽업콜 위주로 운행하면서 8시간 내지 9시간 운행하는 모습, 자, 보겠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감하길 바라며 마지막에 또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앞으로 영상들은 이렇게 앞과 뒤만 제가 이어 붙여서 영상 찍은 것을 올리고, 혹시 이제 운행하는 내용들을 궁금하신 분들은 또 그것을 쭉, 그러니까 처음에 오늘 지금 말하는,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 그 다음에 운행하는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감하는 내용, 이런 것을 쭉 같이 이어서 붙인 거, 총 영상, 그 다음에 가운데 거 운행 영상은 자르고 요것만 붙여서 이은 영상, 2가지 버전을 올릴 겁니다. 왜냐면 이제 운행 영상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요 앞뒤 내용만 보시거나 아니면은 가운데 영상도 궁금하신 분들은 또 또 전편의 영상, 자르지 않은 총 영상을 또 편집은 합니다만 그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감하길 바라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인천에서 개인 택시를 양도 양수 하실 분은요, 010-3738-9022 인천 개인 택시 양도 양수 매매 전문 선영 자동차 매매 상사 김선행 대표에게 전화를 하시면은 아주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미카엘 택시 영상 보고 전화 드렸다고 꼭 말씀해 주시고요. 주위에 개인 택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해 주세요. 18건의 콜을 받고, 그리고 나서 뭐랄까요, 콜을 받고 났는데 뭐 다행히 크게 뭐 콜을 못 받는다거나 이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오늘 승객 이손님 다시 만나지 않기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이손님 다시 만나지 않게도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콜이, 그동안 제가 이손님 다시 만나지 않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콜 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손님은 다시 안 만나기 차단을 하면 됩니다. 또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또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안 만나고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콜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콜이 많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한 날은 좀 콜을 걸러가면서 받아도 되고, 또 콜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선호하는 지역, 콜이 좀 뭐 하다못해 금액적으로 좀 큰 금액, 이런 승객을 또 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편리하게 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어떤 최대한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올수락이라든가 하면은 또 가맹택시도 콜 멈춤 없이 콜을 받고 다니면 콜 잘 받고 좋죠. 콜도 잘 받고 좋은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다면은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일은 이왕이면 즐기면서 해야죠. 즐기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번다, 아싸 하면서 돈을 벌어야죠.
계속 짜증 부리고 짜증나고 이러하면서 돈을 벌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돈을 벌는데 어떠한 그러한 계기는 내가 만드는 겁니다. 물론 진상 손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도저히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진상 손님을 만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강약 어쩔 때는 진상 한번 만났는데 계속 진상 손님이 만난다든가 어떨 때는 뭐 아예 진상 손님이 아예 없다든가 라고 하거든요. 일단 진상 손님은 일단 내가 판단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만들고 내가 안 만들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얼마 전에 제가 진짜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진상녀 있었습니다.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하여튼 뭐 그 손님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내가 그냥 침을 뱉었지만 그냥 내리라고 하고 나서 침 그냥 내가 닦고 그냥 갔으면 솔직히 말해서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이동하면서 목적지까지 오는 동안에 음악 소리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듣고 그래서 좀 짜증이 난 상태였고, 그렇다고 해서 승객한테 뭐 음악 줄여라 이런 잔소리는 하지 않는데 일단 제 스스로가 거기서 좀 스트레스 많이 받은 상태였는데 거기다가 침 뱉고 또 코 풀어 갖고 시트에다 닦고 이러니까는 더 짜증이 났던 거죠. 그래서 승객한테 닦고 가든지 아니면 세차비를 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이유로 인해서 좀 더 이 술 취한 아가씨가 더 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상 승객을 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진상인 승객도 있지만 대부분의 승객은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된다. 아까도 제가 연세 드신 분을 태웠는데요. 그런 분들도 내가 뭐 반말한다 뭐 일단 출발해 직진해 막 반말하면서 막 그랬었지만 뭐 당연히 연세 많이 90을 바라보시는 분이 전태 그렇게 반말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있다고 생각해. 괜찮다고. 그것 때문에 뭐 기분 나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만 만약에 또 우리 기사님이 한 60대 후반이라고 하면 또 기분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러려니 하신다면은 그렇게 크게 뭐 스트레스 받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제 90 다 됐다고. 그러면서 근데 되게 정정하시네요. 막 하면서 계속 그렇게 좀 뭐랄까요? 살살살살 좀 비율을 맞춰주면 좀 더 그러한 승객들은 참 사라진다. 그래서 진상 손님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지 않을까. 내 자존심을 지키느라고 내 자존감을 좀 지키느라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진상 손님을 내가 만든 것도 있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후회하는 면이 없질 않아요. 그로 인해서 결국은 손해보는 것은 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진상 손객, 하여튼 콜을 잘 받기 위해서는 물론 첫 번째는 뭐 올수락, 뭐 콜 멈춤 없는 수락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안 받고 콜 받는 거. 내가 골라 받는 것이 스트레스가 안 받는다. 근데 매출은 적다. 그러면은 또 그거에 대한 또 보완점을 찾아야겠죠.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가면서 콜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보고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요 스타일이 맞으면 또 요일마다 다릅니다. 또 지역마다 다르고 또 내가 도착했을 때 어느 동네, 내 지역 내에서도 어느 동네에 있느냐에 따라 또 다르거든요.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하신다면은 무리 없이 택시 오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무리하면요, 택시는 이 시간과 이 세월과의 싸움입니다. 단시간 뭐 빚이 있어서 사정이 있어서 뭐 어쩔 수 없이 12시간 이상씩 근무하시고 이런 분들이야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굳이 막 몸을 혹사해 가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혹사한다 하더라도 나중 되면 지쳐서 본인 스스로가 시간을 줄이게 되어 있거든요. 뭐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택시 우리 선배님들이 다 겪어왔던 일이고 저 또한 다 겪어왔던 일들입니다. 뭐 옆에서 아무리 뭐 너 그러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제 힘들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뭐 줄이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건 본인이 느껴야 되는 거고요. 체력이 도저히 체력 안 된다 뭐 어느 날 보면 갑자기 그러니까 뭐 운동도 병행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근데 사실상 운동 병행하면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지치시는 것 같아요. 끝나고 술 좋아하시는 분들,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자제를 조금만 자제하시고 많이 드시지 마시고 예, 자기 위해서 잠들기 위해서 마시는 정도만 하신다면 뭐 큰 무리는 가지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어느 정도 매출을 너무 높게 잡지 않고 어느 정도만 잡으면 즐거운 택시 생활, 슬기로운 택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로 가득한 창가를 지나며 미카엘 택시 사랑이 깃든 곳에 구독과 좋아요는 나의 힘이 되리 하루의 끝에서 다시 웃길 바라며 내일도 함께 할 이야기가 있기를